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음주운전 중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형사합의는 무조건 해야 되냐, 만약에 형사합의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음주운전을 하다가요 사람이 다쳤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다치고 물건이 파손됐을 때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면책금이라고 하죠.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요 자기부담금이 대물은 100만 원, 대인은 300만 원인데요. 자, 10월부터 약관이 우리가 개정이 되죠. 그래서 대물은 500만 원, 대인은 1000만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음주운전으로 차 대 차가 사고가 났다. 만약에 보험 처리를 해줄 거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1,500만 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형사합의금은 별개입니다. 상대방이 피해자가 보험 접수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보험사에 이 정도는 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만약에 경상이다 라고 하면은 차라리 이 돈을 안 내고 내가 그냥 자비로 치료해주고 자비로 합의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민사적인 경우에는 이렇고요. 만약에 형사적으로 음주운전이다, 사람이 다쳤다 라고 하면은 합의가 왜 필요하고, 그리고 합의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요, 보통은 그래요. 사고가 나서요 그냥 경미한 사고, 그래서 진단이 2주 또는 3주다 라고 하면은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되더라도 구속은 안 됩니다. 구속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벌금으로 낸다 라고 하면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굳이 피해자한테 몇백만 원을 주면서까지 벌금을 또 내야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겠죠. 초범일 경우에는 벌금이 나오죠. 근데 만약에 재범이다, 그리고 만약에 세 번째 걸렸다 라고 하면요, 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다쳤다 라고 하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해자는 구속이 안 되기 위해서 피해자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하게 돼 있는데요. 보통은 그래요. 우리가 형사합의를 할 경우 진단 1주당, 이건 초진 기준입니다. 진단 1주당 50에서 80만 원 정도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음주운전이나 자기가 구속될 위기다 라고 하면은 이 금액 가지고 택도 없어요. 많으면 3배까지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합의가 진행된다 라는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경상이 아니라 중상에 해당하고 사망사고다 라고 하면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다 그러면은 합의가 안 되면 거의 구속이고요. 법정 실형이 지금 추세를 봤을 때요 한 4년, 5년, 6년 정도 실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행한 사건 중에서도요, 가해자가 돈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실형으로 구속되고 징역 6년 받았습니다. 이렇게 몸으로 징역 난 살겠다라고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구속되기 싫어서 전 재산 다 털어서라도 형사합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음주로 중상해야 되거나 음주로 사망사고가 일어난 경우 가해자나 피해자, 특히 피해자분들이 저희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의 합의를 해야 되냐. 근데요, 그거는 정확하게 얼마에 합의해야 된다라는 거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3천만 원에 합의되는 경우도 있고 5천만 원에 되는 경우도 있고 1억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엄청 부자예요. 그러면 1억이든 2억이든 주고 무조건 구속 피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가해자의 재산 상태나, 그리고 가해자가 얼마나 적극적인 합의 의사가 있냐, 그리고 가해자가 구속 가능성, 실형 가능성이 있냐, 이걸 따져서 어느 정도 가해자 측하고 얘기를 해서요, 그리고 가해자 측의 재산 상태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 밀고 당기기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보통 가해자는 대부분 변호사 선임해요. 근데 우리 피해자는 선임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 가해자는 변호사가 대응을 하는데 우리 피해자는 유족이 대응하면 그만큼 더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금액을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합의를 할 때는 채권 양도 각서를 꼭 받으셔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민사적인 보상을 받을 때 거기에 공제가 안 된다는 점,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저희 보상가배상 홈페이지에 보면요, 채권 양도 각서라든지 합의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형사합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언제든지 상담을 하시면은 저희가 뭐 예상 피해액이 얼마다, 그래서 판결금이 얼마가 예상된다, 그리고 합의금이 그런 상황이면은 얼마가 적당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은 삼각형 표시가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면은 밑에 설명란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전화번호 그리고 상담할 수 있는 링크 다 남겨놨기 때문에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여기를 활용하셔서 저희에게 상담을 주시면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